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5월 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59.79포인트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협상 기대감에 기관이 3025억을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669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20.86포인트 0.64%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799억, 기관은 659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자 투자 심리는 다소 개선됐지만 우리 시장은 나흘간의 연휴를 앞두고 지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지는 않았습니다. 원달러율은 1405.301 1.1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에 원달러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심 보안주 종목들이 상승 속에 일부는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SK텔레콤의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 행정지도 소식이 나오면서 유비벨럭스, 성우정자, 유심 관련주, 모니터랩, 지니언스, 이니텍, 사이버원 등 보안 관련주, 알체라 등 바이오 인식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KT, LG U+는 반사 수혜 기대감이 상승했고 LG 헬로비전, 세종텔레콤, KG모빌리언스 등은 알뜰폰 사업자로 부각됐고 아이즈비전은 신개념 알뜰폰 요금제 출시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정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이 기업들에게 내리는 공고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 행정명령에 비해 강제력이 약하지만 구속력이 아예 없다고도 하기 어렵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SK텔레콤이 이를 위반하면 과기정통부가 법적 처벌이 따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추가 이행 명령을 내릴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피해 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멈추라는 행정명령에 대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다음 달까지 긴급 확보했다고 밝힌 유심 물량은 1,100만 개로 이 상태로는 두 달 뒤인 다음 달 말까지 시간이 흘러도 전체 가입자 2,500만 명 교체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만 확보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심무상 교체 시행 이후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하루에 수만 명대 규모로 평시보다 수백 배 급증한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를 전면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SK텔레콤의 1위 사업자 이상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화장품 수출 호조와 한학년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라파스, 파미셀, 아이패밀리SC,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트, 잉글우드랩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 4월 수출액은 582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7% 증가했고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K화장품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이 4월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사 빅3로 꼽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이 올해 1분기 해외 사업에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미와 일본 등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등 최근 수년간 진행한 글로벌 리밸런싱이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중국 내 K-팝 콘서트를 허가하는 등 중하락령 해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변압기 수출액이 1조 원 돌파와 MS,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 호조에 따른 AI 기대감에 전선 전력 설비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산일전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변압기 수출액은 9억 4,625만 달러, 약 1조 3,600억으로 전년 6억 8,341만 달러, 약 9,800원 대비 38.5%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액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같은 기간 수출 중량은 58,802톤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고 중량 증가율은 크게 웃도는 수출액 상승폭에 비춰 단가 상승세가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수출액만 벌써 2억 8,146만 달러 약 4,040억에 달했는데 이는 2021년 연간 수출액 2억 8,421만 달러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와 메타 플랫폼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시적을 발표하면서 AI 기대감도 이어졌고 이에 AI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애저 클라우드 부문에서 강력한 성과를 보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데이터 센터 확대를 위해 자본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클라우드와 AI는 모든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성장을 가속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사업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이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S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호조에 따른 AI 기대감과 반도체 4월 수출 호조 소식에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M디바이스, 니노공업, 하나마이크론, 테코인, 고영 등 일부 반도체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MS 메타 실적 호조 등의 상승 마감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47, TSMC 3.62, 마이크론이 1.07, 브로드컴이 2.53%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 전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도 582억 1천만 달러와 작년과 같은 달과 비교해서 3.7%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보다 작년보다 17.2% 증가했고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에서 9개월까지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잠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바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법안 초당적 재발이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 기자재 종목도 상승했는데요. 하나오션, H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성광밴드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조선산업을 대대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달 30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날 발의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이 상원에서 마크 켈리 민주 애리조나 토드영 의원이 공화당, 하원에서는 존 카라멘티 민주당, 캘리포니아 트렌트 켈리 공화 미시시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10년 안에 미국 국적의 국제상선 255척을 새롭게 건조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미국 국적 선박이 국제해운에 투입된 수는 80척에 불과하고 반면 중국은 5,500척에 달한다며 미국 외에는 이 같은 격차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 자립성에도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조선산업의 전면적 재건을 명문화했습니다. 법안은 백악관 내 해양안보보좌관 신설, 해운, 인프라 투자, 조선소 투자 세액 공제, 선호 및 해운 인력 양성 지원, 미국산 선박 사용 의무화 등 이 조선업과 해운업 전반에 걸친 정부 개입과 지원을 제도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조선산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미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민간 조선 역량을 적극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안은 119대 의회에서도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다시 발의돼서 사실상 이견 없는 초당적 조선 부흥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국을 방문한 존 펠런 미국 해군선 장관이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펠런 장관은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정수석 부회장과 함께 상성 건조 현장을 둘러본 후에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을 건조하는 특수선 야드를 시찰을 했고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는 유지보수 정비 MRO 중인 미국 해군 7함대의 급유함인 6호함을 둘러봤습니다. 이 펠런 장관은 미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양산업과의 관계는 선박 정비를 넘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양국 의지를 굳건히 받쳐주는 초석으로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며 이처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조선소와 협력한다면 적시 유지 보수 활동이 가능해져
미 해군 함정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제일테크노스, 포성파워텍,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RS, 성광밴드 등 원전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 정부는 30일 강요회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고 5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고 체코 정부가 나중에 테밀린 단지 내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2022년 수준에 뛰어든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에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를 제치고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에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비롯해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 계약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하나 방산 3사가 칠레 방산 전시회 참가 속에 남미 시장 개척 기대감에 방산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국영GNM, 세트레가이, MNC 솔루션, 퍼스텍, LIG 넥선, 코츠테크놀로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등이 지난달 2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코리아 디펜스 데이 2025에 참가해서 지역 맞춤형 주요 제품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트라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이 함께 주관한 방산 전시회로 국내 방산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고 칠레 국방부를 비롯해서 육해군,空군, 경찰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칠레 육군은 차륜형 장갑차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전시에서 독자 개발한 타이건 차륜형 장갑차를 전시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 빠른 낫기와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을 강조했고 하나시스템은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이성체, 이성 영상 및 분석 솔루션을 소개하며 칠레 공군의 국가 우주 프로그램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장보고 스급 기반 수출형 잠수함 및 첨단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호위함 등을 선보이며 칠레 해군이 진행하는 차세대 함정 도입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지선언 소식이 나오면서 한덕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두, 대한제당, 일정실업, 태양건설, TY홀딩스 등가 상승했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4시 대국민 당마를 통해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국무총리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10시에 이 국회 2층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정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죄 취지 판기 환송 결정이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 통신건설, 오리엔트전공, 소프트캠프, 디젠스, 에이텍 등 이재명 관련 종목들을 하락을 했고 또 조기 대선 정책적으로 부각되고 있던 포바이퍼, 엑스페리스, DS 인베스트먼트, 나우 아이비, 리드먼 아시아 등 필요사 AI 창투자 종목도 하락했습니다. 또한 코나아이, 웨케시, 쿠콘 등 지역화폐 테마도 하락, 미스터블루, 대원미디어, 키다리스토 등 웹툰 테마도 하락, 온티드랩, 오픈론 등 일자리 취업도 하락했습니다. 케어랩스, 알소프트, 네오팩트 등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인 유헬스케어도 하락을 했고 그린케미칼 유니어 등 온실가스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C US 종목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옥션, 핑거, K옥션 등 STO, 토큰증권 발행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대명에너지, SK이터넥스, 풍력, 태양광도 하락을 했고요. 크라우드웍스, 이스테이드, 솔트루스 등 지능형 로봇 AI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태양금속, DTNCRO 등 한동훈 관련주, 넥스타이드, 이준석 관련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가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의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연휴 나흘간의 연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